자, 여러분, 웃지 마.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기세입니다. 자, 오늘 의치한 수학 편입학 합격 커리큘럼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교가 이렇게 좀 특별한 복장을 준비를 해줬는데, 뭐, 왕이 아니라, 무당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전체적인 커리큘럼 자세하게 여러분들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저를 아는 학생들도 있고 저를 잘 모르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하도록 하고요. 야, 이거 머리 너무 눌리는데? 자, 그렇게 해서 그 간단하게 제 소개하고 그다음에 출제 경향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적중 문항 저기 지금 현재 지금 시기 자체가 당국대만 지금 일단 이제 당국대, 경희대, 동국대 이렇게 이제 시험을 쳤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복원된 게 지금 당국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당국대 적중 문항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어떻게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는지 화학학습법이라든지 강의 특징, 연관 커리큘럼 그리고 제 시그니처 파트인 고급 화학 그리고 마지막에 합격생 명단 공개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그 고려대 화학과 박사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해 드립니다. 박사 학위를 따진 못했어요. 중간에 뛰쳐나왔고요. 그리고 그 저는 이제 학부 때부터 그 저기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소속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래 이제 화학 공부를 했었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석사 때부터 세부 전공은 유기화학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수능 MD 피트 편입 쪽으로 다방면으로 강의를 했고 그리고 그 과거하고 영재고에서 잠시 선생도 했었어요. 그렇게 하고 일반화학하고 유기화학 둘 다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메가유티가 메가 편입입니다. 예전에는 기명 편입도 있고 메가 편입도 있었는데 근데 기명 편입으로 같이 합병이 되면서 그렇게 해서 저는 그 기명 편입 소속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저기 예전에는 기명 편입, 메가 편입 따로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기명 편입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메가스터디하고 강남대성학원에서 재수생들을 가르쳤고요. 그리고 지금은 김영편이 강남하고 신촌에서 그렇게 해서 일반학, 유기학 둘 다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강남하고 신촌하고 둘 다 커리큘럼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클래스에서 일반학, 유기학 둘 다 담당을 했었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P단기 지금은 이제 그 사업을 접었지만 그래서 거기서 유기화학도 담당했어요. 그리고 대치동에서 과고, 영재고, 자사고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 제가 가장 기명 편입을 가장 이제 그 활발하게 수업을 하고 있는 곳이 여기 기명 편입이거든요. 그래서 기명 편입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수강생, 합격생 매출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이제 화학 1타 강사가 접니다. 자, 여러분들이 1타 강사의 수업을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 자체가 뭐냐. 여러분들이 굉장히 우리 그 저기 뭐냐 1타 강사들은 이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해서 1타 강사의 수업을 듣는데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리스크가 감소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1타 강사한테 이제 배웠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장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런 문제들이 시험에 나왔을 때 틀리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가장 넓은 범위를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학, 유기화학뿐만 아니라 전공화학에서도 굉장히 폭넓은 이제 형태를 강의를 하거든요. 뭐 심지어 분광학이라든지 안 그러면 분석화학 같은 경우에는 저 혼자만 강의를 해요. 그리고 금속 배기화학에서도 굉장히 딥한 내용의 결정장 이론, 뭐 넘어가는 리간디장 이론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전공에 이제 특화된 여러 가지 지식들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저 혼자만 이렇게 수업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범위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 그래서 그런 것들 제가 전체적으로 다 수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그런 넓은 범위에 대한 부분들을 다 공부를 하나도 빠짐없이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괜시리 다른 수업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약간 덜 배운 부분에서 그런 데서 문제가 나와버리면 그러면 이제 틀리고 그렇게 하는 이제 여러 가지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1타 강사의 수업을 많이 듣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치한수 약대에 대한 출제 경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그 여러분들 편입 문제는요, MDP 문제보다 훨씬 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MDP 문제 같은 경우는 뭐 그래프라든지 또는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약간 해석을 하는 또는 이제 그림 같은 거 해석해 가지고 다음 선지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르세요, 틀린 것을 고르세요. 뭐 다음 이제 요런 이제 표라든지 그래프를 보고 추론한 내용으로 뭐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런 것들을 이제 뭐 그렇게 해서 기역, 니은, 디귿 고르는 그런 이제 형태의 스타일의 문제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근데 편입 같은 경우에는 문제 스타일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중고등학교 때 나오는 뭐 내신 문제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세요. 그렇게 해서 1, 2, 3, 4, 5.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맞는 거 틀린 거 고르는 거라든지 안 그러면 뭐 얘들을 계산했을 때 얘가 값이 얼마냐 1번에 얼마 2번에 얼마 3번에 얼마 이런 식으로 고르는 굉장히 이제 단편적인 형태의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MDP 문제보다 훨씬 더 단순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이제 많이 겪어봤던 그런 이제 스타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 MDP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습니다. MDP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화학에서 어떤 특정 파트에서 몇 문제, 유기화학의 어떤 특정 파트에서 몇 문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형화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편입화학 같은 경우는요. 그런 것들이 전혀 정형화가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학교별로 또 나오는 범위 자체도 조금씩 다 다를 뿐더러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금방 얘기했던 그 전공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적인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될 양 자체가 많아요. 그렇지만 문제가 어렵진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MDP 문제는 어떻게든 제한된 범위 내에서 베베 꼬아가지고 문제를 어렵게 출제를 해서 여러분들을 틀리게 만들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편입 같은 경우는 문제가 굉장히 단편적이고 단순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른 것은 틀린 것을 고르세요.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나오는데 대신 범위가 넓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 자체는 굉장히 쉽다. 하지만 범위가 넓다. 그래서 공부할 때 좀 괴롭고 힘듭니다. 범위가 넓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쪽 파트 공부만 해놓으면 그쪽 파트 문제를 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얘기를 하는 거지만 공부할 때 힘들다. 범위가 너무 많다, 넓다. 뭐 그러니까 양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 파트를 열심히 공부를 하기만 한다면 그러면 그와 관계된 문제들은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서술형이 나오는데요. 근데 서술형 나오는 학교들은 정해져 있어요. 연대미래라든지 안 그러면 대구가톨릭대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몇몇 지방에 있는 약대들 그렇게 해서 뭐 서술형이라든지 단순한 형태의 주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고 근데 만약에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는 계산과정을 쓰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산과정 여러분들이 서술을 이제 할 때 뭐 답 쓰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도 추가적으로 아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뭐 수업 시간에 자연스럽게 제가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시켜드리기 때문에 답 쓰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전혀 궁금해하지 뭐 전혀 따로 연습이라든지 이런 것들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이제 그 답 쓰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드리고 그리고 제가 칠판에 문제를 풀어 드릴 때 그거 형태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시면 그게 서술형 문제 푸는 방식이랑 똑같은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업 시간에 자연스럽게 연습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서술형 같은 경우는 배점이 좀 큰데 그리고 난이도도 좀 높은데 그런데 여러분들 뭐 충분히 잘 연습하시면 뭐 서술형 특별하게 틀릴 것도 없어요. 자, 그리고 주관식, 객관식, 서술형 이런 것도 혼합해서 출제하는 학교들도 있고 그리고 올 객관식만 출제하는 학교들도 있고 올 서술형으로 출제하는 학교들도 있고 학교별 출제 경향은 바로 뒤에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보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화학이라든지 유기화학 그 다음에 그리고 심지어 이거죠. 전공화학. 그래서 이 전공화학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야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고득점을 따실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편입화학에서의 관건은 이 전공화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학교별 출제 경향을 이렇게 쭉 적어놨죠. 그래서 고려대, 중앙대, 경희대, 단국대 이렇게 해서 동국대까지 이렇게 뭐 뒤에도 슬라이드가 막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부분들 뭐 몇 문제 나오는지 어떤 스타일인지 그리고 난이도는 어떤지 이런 부분들 있어요. 그리고 일반화, 고급화학, 뭐 유기합성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런 파트들은 내가 어떻게 쪼개놨는지 뒤에 가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경희대, 단국대, 그 다음에 중앙대. 자, 일단 우리가 편입학교 중에 3대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고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고대 의대가 뽑기는 하는데 그렇게 해서 뭐 뽑았다가 안 뽑았다가 이런 이제 형태가 많아가지고 조금 약간 고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좀 일관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번에 연대 약대가 들어오면서 또 시험을 보고 이렇게 뽑겠다 이렇게 이제 해서
그래서 연대 같은 경우나 고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연고대 커리큘럼과 똑같은 이제 형태로 공부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학과 시험이나 그다음에 또는 이제 뭐 의대나 약대 시험이 얘 같은 경우는 연고대는 뭐 어차피 다 똑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기 커리큘럼에 따라서 그냥 공부하시면 되고 그 연고대라고 해서 특별하게 더 다른 걸 공부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연고대와 그다음에 의학대를 아우르는 커리큘럼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이제 문제풀이에서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그렇게 들어가는 형태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의학대 커리큘럼을 들으면 연고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대, 경희대, 단국대. 내가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편입의 3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앙대, 경희대, 단국대가 가장 이제 의치한 수약의 그 학교 시험 치는 이제 학교들 중에서는 가장 이제 난이도가 높습니다. 자, 그런데 뭐 중앙대, 경희대, 단국대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우리 수업 시간에 푸는 문제하고 거의 유사하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뭐 수업 시간에 풀었던 여러 가지 유형이라든지 범위에서 벗어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굉장히 잘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대, 경희대, 단국대 뭐 충분히 이제 이 세 학교를 주 타겟으로 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트레이닝을 시켜드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업 시간에 한 것만 해도 충분하고 그리고 중앙대, 경희대, 단국대를 잘 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면 나머지 대학들은 그냥 따라와요. 왜냐하면 중앙대, 경희대, 단국대보다 훨씬 더 쉽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국대라든지 원광대라든지 그 뒤에 나오는 학교들 그렇게 해서 이 세 학교를 잘 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면 나머지 학교는 그냥 덤으로 얻어가는 그런 이제 형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그 의학대 수업을 할 때 중앙대, 경희대, 단국대를 주 타겟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트레이닝을 시켜드리고 그리고 중앙대, 경희대는 좀 그렇진 않지만 중앙대하고 그리고 특히나 단국대가 타임어택으로 진짜 유명해요. 왜냐하면 40분 만에 난이도 높은 30문제를 풀어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0분 만에 30문제를 푼다. 굉장히 힘듭니다. 뭐 40분 만에 30문제 푸는 건 일도 아니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외로 좀 빡세요. 그래서 우리 잘하는 조교들도 40분 만에 30문제를 겨우겨우 다 풀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굉장히 좀 이제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당호대가 좀 힘들긴 한데 그런데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타임 어택들을 극복시키기 위해서 제가 그 실전 모의고사 할 때 굉장히 좀 약간 시간을 빡빡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래서 보통 실전 모의고사 할 때 1시간 주거든요. 난이도 높은 문제 40문제를 던져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트레이닝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40문제보다 문제 수가 좀 더 많아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학생들이 뭘 이렇게 힘들게 뭐 이제 그 뭐냐 뭐 모의고사가 너무 어려워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학생들 불만사항이 굉장히 많지만 그렇지만 단국대라든지 중앙대라든지 경희대 붙고 나서 학생들 전부 다 고맙다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빡세게 트레이닝한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만큼 이제 우리가 연습하고 공부할 때는 힘들지언정 가서 시험 잘 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이널도 그 전에 이제 파이널 전에 연습하는 여러 가지 형태들도 굉장히 좀 약간 이제 그 난이도 높은 문제로 빡빡하게 연습을 할 거라서 그렇게 해서 단국대라든지 뭐 이제 시간 부족한 뭐 중앙대 같은 또는 원광대 같은 이런 이제 학교들 충분히 다 대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내가 금방 얘기했던 단국, 중앙, 경희, 자, 요 세 학교만 준비하면 나머지는 그냥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좀 특별한 학교들은 뭐, 여기 연대미래 같은 이런 학교들이 있겠죠. 그래서 올 서술형으로 출제가 되는 형태인데, 뭐, 서술형 뭐, 이제 그, 답변하는 여러 가지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그거는 뭐 수업 시간에 다 연습할 거라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뒤에 좀 제주대 뭐 밑에 있는 경선대부터는 전부 다 약대인데 그래서 약대들도 여기에 쭉 이렇게 적혀져 있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약대들 말고 뭐 순천대라든지 모포대 같은 이런 약대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도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자 뭡니까 준비를 하고 이제 준비라든지 대비를 전부 다 해드린다는 거지. 자 그리고 제가 여기에 적어놓은 학교들 있죠. 왜 이렇게 적어놨냐? 이 학교들의 기출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부 다른 쌤들이 뭐 자기네들 조교를 보내가지고 복귀를 해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제 조교들로 전부 다 세팅을 해요. 그렇게 해서 기면 편입하고 그 다음에 저하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협업을 해가지고 제 조교들을 세팅해서 제 조교들을 시험 치러 보내가지고 문제 하나, 보기 하나, 하나도 숫자 하나까지 빠짐없이 전부 다 복귀를 해와요.
그렇게 하고 그걸 고스란히 여러분들한테 풀려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출문제를 구하려고 하는 쓸데없는 노력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학원에 다 있으니까. 수업 시간에 다 풀어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수업 시간에 푸는 여러 가지 부분들만 해도 충분히 기출문제 그 이상을 여러분들이 뭐 습득하실 수가 있는 그런 이제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돈 주고 막 여러 가지 인터넷 카페나 이런 커뮤니티에서 여러분들이 막 기출문제 한번 보고 싶어서 살려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데 그거 사봤자 거의 대부분 제 자료거나 안 그러면 굉장히 옛날 자료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 다 필요 없이, 그래서 저희가 그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수업 시간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풀어드릴게요. 그런 부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미 뭐 작년에 이런 학교들 전부 다 문제집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다 풀렸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조교들을 굉장히 많이 보내가지고 복기를 많이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들도 같이 넣어가지고 같이 관연도 문제하고 같이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들하고 수업 시간에 풀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적중문항 여러분들 간단하게 한번 볼 건데, 자, 여기서 이제 뭐 이거는 시험 치고 나서 학생들이 저한테 후기를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의학대나 연고대나 현장 학생들이 단톡방이 있거든요. 원래 이제 커뮤니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통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단톡방을 하나 파가지고 학생들하고 이렇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나와 있던 이제 제가 뭐 학생들한테 그렇게 해서 물어봤어요. 시험 어땠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 나왔다고 해가지고 다 얘기를 하는데, 전부 다 보세요. 현강 들으면서 풀어봤던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다. 뭐 새로운 문제는 적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풀어봤던 문제들이라고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티머 도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거나 안 그러면 일반학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도 수업 시간에 제가 다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내가 이 문제도 파이널 때 풀어줬거든요. 파이널 모의고사 때.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너무 길어가지고 보자마자 그냥 바로 패스했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수업 시간에 똑같은 문제 똑같이 풀어줬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것 또한 마찬가지로 그냥 뭐 보자마자 좀 어려워서 패스를 했다고 하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도 다 풀어줬던 문제들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나머지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뭐 낯선 문제 빼고는 뭐 그러니까 뭐 한두 문제 빼고는 낯선 문제 없었다. 이렇게 이제 하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학생들이 합격하고 나서 보내준 겁니다. 뭐 동국대학대라든지 경희대 치대라든지 안 그러면 이제 당국대. 지금 이제 촬영하는 날짜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국대, 그 다음에 경희대, 그리고 당국대 요 세 학교들이 발표가 났거든요. 1차 학교가. 그래서 1차 합격 그냥 뭐 시험 성적으로 온리 시험 성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발표난 그런 이제 학교들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저한테 보내주기도 합니다. 뭐 제가 보내달라고 특별하게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합격하면 학교 좀 보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진짜인지 아닌지 봐야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보내주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그 여러분들 이게 시험 성적으로만 통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실히 보여준 예시가 하나 있어요. 이번에 단국대 의대를 합격한 학생이 그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어디냐면 연대미래 물리치료학과 학생이에요. 그래서 연대미래 물리치료학과 학생이라고 하면 우리가 여러분들 솔직히 생각하기에 전적대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전적대가 그렇게 좋지 않은 학생이 단국대 의대 1차를 뚫었어요. 그 말인즉슨 뭐다? 시험만 잘 치면 뽑힌다. 저도 솔직히 좀 놀랐어요. 의대 같은 경우에는 전적대를 많이 볼 거라고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 이때까지 합격한 학생들이 다 전적대가 어느 정도 좋은 학생이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그 뭐 전적대가 좋은 학생들이 뭐 그렇게 해서 뭐 시험 잘 쳐가지고 뽑혔구나. 나는 그렇게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아니야 다를까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전적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당국대 의대 1차를 뚫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시험 성적만 좋으면 전적대 관계없이 뽑힌다.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런 학생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작년 말고 이제 작년 학생이네요. 그렇게 해서 작년에 합격한 학생 중에서 그렇게 해서 뭐 강원대 수의대 같은 경우는 이제 순천향대 임상병리과 그런 이제 학생이 합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광대 의대 같은 경우는 숭실대학교 학생, 그 다음에 원광대 이제 치대 같은 경우는 뭐 세종대 학생, 이런 학생들도 그렇게 들어가기도 하고요. 뭐 원광대는 뭐 어떻게 보면 뭐 시험 성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학교라 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특별하게 뭐 그 전적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많이 안 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나머지 대학이라든지 뭐 특히나 한의대라든지 이런 이제 학생들 뭐 내가 얘기를 쭉 들어보면 뭐 간호대, 지방대 간호대 다니는 학생들도 이렇게 이제 합격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합격수기 남겨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 전적대와 크게 관계없이 이렇게 많이 합격을 하는 이제 형태들을 내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전적대가 좋은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하긴 해요. 근데 그 전적대가 좋은 학생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합격을 하고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근데 전적대가 좀 안 좋다고 해가지고 뭐 합격을 못한다. 그건 아닌 걸로 제가 확실하게 이번에 또 한 번 더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시험 점수만 좋으면 충분히 1차 뚫을 수 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2차 때 면접까지 잘 보면 충분히 다 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전적대 너무 낮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너무 움츠러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막 전적대 위주로 해가지고 막 그런 거 여러분들 흔히 얘기하는 피트라든지 미트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전적대가 안 좋으면 아예 뽑지도 않는 그런 이제 형태들이 거의 대다수였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편입들이 들어오고 나면 여러분들이 뭔가 좀 약간 달라진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볼 수 있을 건데 그게 이제 전적대가 낮은 학생들도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냐 즉 거기에 따라서 시험을 얼마나 잘 쳤냐 거기에 따라서 합격 유무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전적대 낮은 학생들도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도 동국대라든지 당국대, 치대. 그래서 한 학생이 뭐 여러 개 이제 합격한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당연히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가서 뭐 시험 잘 쳐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개 합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희대, 당국대, 동국대인데 이거 세 개 다 붙은 애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여기 하나 더 보내준 게 메인 처음에 당국대가 먼저 발표나고 그 다음에 경희대, 동국대가 발표났거든요. 그래서 동국대 이제 당국대까지 해가지고 같이 해서 합격증을 다 보내준 학생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합격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 합격한 학생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치대가 이번에 많이 뽑아가지고 치대 합격생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약대 붙은 합격생들도 많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후로 또 이제 그 계속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뭐 약대나 치대나 그 다음에 나머지 의대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합격생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학생들도 열심히 해서 마지막에 면접도 잘 보고 최종까지 가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만큼 일단 1차적으로 시험을 잘 봐가지고 합격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많냐? 그러고 보니까. 조금만 넣으라고 하니까. 자, 일단은 뭐,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요 정도까지, 이거 또 너무 많네. 자, 일단 그냥 넘길게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국대 적중 문항 공개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 보시면 얘가 뭐,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 항상 푸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C3H4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 그래서 뭐, 이거, 뭐 이성결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수업 시간에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다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이제 여러 가지 물성이라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제 여러 가지 설명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맞는 거 아닌 거 이런 것들 찾는 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헥스핀 양자수. 자, 솔직히 헥스핀 양자수는 우리 그 저기 일반화학 책이라든지 유기화학 책에 아예 소개가 안 돼요. 분광학, 즉 뭡니까? 전공책에 소개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헥스핀 양자수도 수업 시간에 가르쳐 드립니다. 근데 이게 헥스핀 양자수가 뭔지 모르면 이거 아예 풀지도 못하는 문제. 근데 항상 나는 수업 시간에 이런 부분들을 다 가르쳐 드려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거 토대로 얘가 뭐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굉장히 이제 그 비슷한 문제죠. 요거는 탄소 기준으로 헥스핀 양자수를 물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수소 기준으로 헥스핀 양자수를 물어봤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 수업 시간에 해드리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문제들도 다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전공으로 공부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했던 문제랑 똑같죠. 완벽하게. 맞죠? 수업 시간에 그냥 일반적으로 다루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타 다이앤에 해당하는 뭐 콘주게이션 된 다이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것도 그냥 수업 시간에 일반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고급화학에서 그냥 쭉 다루는 형태라서 그래서 여기에서 다뤘던 이 호모루모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 그냥 보기에 나와 있는 거 여러분들 옳은 것들 찾는 거 그런 이제 문제였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죠. 이거는 일반화학의 아주 기본적인 문제인데 그냥 수업 시간에 똑같은 거 풀었어요.
뭐 대신 이제 수업 시간에 풀었던 것보다 기출문제가 숫자가 조금 더 간단하다. 근데 이제 푸는 자체는 똑같고 문제 자체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다루는 거랑 거의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금 뭡니까? 뭐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라고 했는데 되게 비슷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적 성질을 나타낸 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유사한 문제들을 수업 시간에 항상 연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수업 시간에 풀었던 문제하고 되게 비슷하다 그죠? 맞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이 당국대뿐만 아니라 경희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동국대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학교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다뤘던 문제들이랑 거의 비슷한 문제가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다뤘던 문제랑 되게 비슷한 문제가 나온다는 게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들 그 수업 시간에 풀어주는 문제 개수가요. 1년에 3,000문제가 넘습니다. 그냥 정규 과정에서 푸는 문제만 3,000문제가 넘어요. 그리고 현장 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스터디 자료 나가죠. 그리고 스터디 자료는 그 문제 수를 다 합치면 뭐 현강에서 푸는 3,000문제보다 훨씬 더 많죠. 두 배가 훨씬 더 넘을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터디 자료를 항상 넉넉하게 드려요. 문제를 많이 요구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요구하는 학생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그냥 넉넉하게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다양한 문제를 많이 접해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이제 시험 치러 갔을 때 뭐 수업 시간에 풀었던 문제 또는 스터디 자료에 있는 문제 그런 문제와 똑같은 문제거나 안 그러면 또는 굉장히 비슷한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볼 거다. 그러니까 막 수업 시간에 다 했던 거 뭐 그냥 똑같이 나왔다. 그냥 비슷했다. 이런 식으로 뭐 숫자만 바뀌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풀기 때문에 그만큼 연습을 많이 하고 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수 없이 뭐 시험 치러 가서 실수만 안 한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되게 좀 약간 특이한 문제죠, 요거. 그래서 요런 이제 형태의 특이한 문제들도 우리가 풀게 됩니다. 자, 실제로 여기서 풀었던 문제는 이 문제는 뭐냐면 변리사 기출 문제예요. 근데 그 변리사 기출 문제를 거의 그대로 뺏겨가지고 냈거든요. 실질적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누구였냐면 나트륨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문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얘는 나트륨에 관한 이제 문제를 분석해서 나트륨에 관한 설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문제를 풀었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러니까 거의 뭐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살짝 변형을 시키긴 했는데 그런데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문제를 충분히 풀어낼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수업 시간에 굉장히 비슷한 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아주 새로운 형태의 유형도 뭐 우리가 충분히 막힘없이 풀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당구대 문제는 뭐 그냥 일부분만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뒤에 설명해야 될 것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화학학습법. 자, 일반화학은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다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뭐 일반화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만 공부한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전범위 다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자체가 뭐냐면 선생님 중요한 내용 좀 뽑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내용 좀 뽑아달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이라도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뭐 결합 파트, 그 다음에 뭐 산연기, 그리고 반응 속도, 그 다음에 화학 평형, 그리고 전기화학, 금속 배기화학 중요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그 내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그 파트에서만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나머지 화학의 기초 파트라든지 저기 뒤에 있는 핵화학이라든지 또는 이제 금방 여러분들이 보셨던 전공화학이라든지 그런 것들에서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반화학, 전범위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암기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일반화학 같은 경우는 범위도 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요 이해한 이론을 바탕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데 이론을 이해하실 때도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왜 이렇게 되는지를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려요. 얘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 그리고 예시도 굉장히 많이 들려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이제 편입선생을 지금 이제 올해 하면 13년 차로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동안 굉장히 수없이 많은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 저기 전문대 나왔다.
학은제 나왔다. 그리고 심지어 문과다.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도 다 이해하고 그런 학생들 중에서 또 잘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또 많이 또 합격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금방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업하는 거 그냥 그대로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해한 이론을 바탕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 제가 아까 얘기했죠. 3,000문제 이상. 그래서 그거 풀어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기출문제 목매지 말고 단원별 주제별 문제풀이. 자, 기출문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조교들 보내서 다 복귀해오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아낌없이 다 풀 거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것들, 이제 기출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단원별 주제별 문제풀이에요. 제가 금방도 얘기했지만 기출문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유형하고 트렌드 이런 보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재탕을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유형이라든지 트렌드 보는 쪽으로 생각하시고 그리고 단원별 주제별 문제풀이에 훨씬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더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 의학대 같은 경우는 유기화학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기화학에 어떻게 보면 유기합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기화학은요, 절대 무조건 암기 안 됩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되게 비슷한 구조라든지 반응이 많아요. 그래서 시약만 조금 달라져도 완전 다른 주생성물 나오고 심지어 온도만 살짝 달라져도 완전 다른 주생성물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100% 원리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메커니즘을 하나하나 다 그려드려요. 그리고 이 메커니즘을 그릴 때 전자가 왜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해야 되는지 부분도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그 이해한 이론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제 풀어보시면 고득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유기화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개인 노트 정리가 반드시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인 노트 정리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유기는 솔직히 얘기하면 노가다예요. 쓰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멀뚱멀뚱 보고 있다고 해서 유기가 공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트 같은 거 뭐 구입을 하거나 그리고 제가 그 보통 일반적으로 필기를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학생들, 그러니까 필기를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필기하면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합격자들의 필기 노트를 전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거든요. 그런데 합격자들의 필기 노트를 제공하는데 그 필기 노트만 그냥 외운다, 그냥 보고만 있는다, 그거는 유기화학에서는 금물입니다. 일반화학은 그렇게 하셔도 크게 관계는 없을 수 있지만 유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쓰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필기 노트를 구비를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계속 직접적으로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기출문제랑 똑같은 문제 절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단원별 주제별 문제풀이 뭐 더 많이 하시면 되고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유기화학은 피트보다도 쉽고요. 미트보다도 쉽습니다. 피트가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유기화학 시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일 어려운 유기화학 시험. 그런데 피트가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피트가 뭐 편입 약대나 어떻게 보면 피트나 비슷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피트에서 쳤던 시험이랑 똑같은 문제들이 편입에 나오겠지 어떻게 보면 PT 연장선이겠지 생각하신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마다 다 문제 다르고요. 그리고 피트 문제보다 훨씬 쉽게 내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편입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이 교수님들도 솔직히 잘 출제를 안 해요. 왜냐하면 교수님들 업무 때문에 바쁘기도 하고 수업 준비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논문 그다음에 연구 이런 것들 바쁘기 때문에 거의 그런 문제들 잘 출제 안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시간 강사들이 거의 대부분 출제를 하게 되는데요. 시간 강사 한두 명이 모여가지고 출제할 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제 피트나 미트 같은 그렇게 아주 고급스러운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절대 만들지 않습니다. 피트나 미트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제 그 전공 교수님들 출제위원 대략적으로 15명에서 20명 그 다음에 이제 검토위원 똑같이 15명에서 20명 이런 식으로 호텔에서 한 달간 합숙하면서 만들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교수님들 3, 40명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고급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뭐 시간 강사 한두 명이 이렇게 해가지고 출제를 하거나 안 그러면 이제 대학원생들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들 출제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런 문제들은 굉장히 쉬울 수밖에 없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뭐 편입 이제 일반화학도 마찬가지고 전공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유기도 마찬가지고요. 피트보다도 쉽고 미트보다도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피트나 미트 공부할 때처럼 빡세게 1년 동안 공부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제대로 원리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보다는 기본적인 문제들 위주로 해가지고 공부를 하셔도 편입 유기는 만점 나옵니다. 정말 단 1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올해도 마찬가지로 제가 유기화학 수업하고 학생들한테 전체적으로 시험 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미트 문제 3기년치 모아가지고 3, 4기년치 모아가지고 막 30문제, 40문제 던져주고 시험을 쳐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치니까 학생들 중에서 1개 틀리는 학생도 있고 다 맞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렇게 하고 많이 틀려봤자 2개 이런 식으로 틀리더라고요. 3개년치를 묶어가지고 줬는데. 그래서 그만큼 학생들이 유기를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다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유기화학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그리고 유기화학은 후반기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반기에 유기화학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전반기에 유기화학을 하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시간이라든지 또는 이제 비용적으로 손해예요. 나중에 후반기에 하셔도 되고 그리고 전반기에 여러분들이 유기화학 해봤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일반화학도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유기화학을 하면 그만큼 손해고 그리고 유기 문제가 어렵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기를 빡세게 공부해봤자 나중에 이제 좀 약간 허탈할 거예요. 차라리 이 시간에 일반화학이나 더 공부하면 그게 더 나았을걸?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그렇게 해서 뒤에 가가지고 유기화학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죠. 자, 제가 편입화학 선생 중에서 가장 오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입화학에 대한 딱 맞춤 강의 해드릴 거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기출. 자, 10개년 뭐 기출 문제, 뭐 관연도 기출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중에서 좋은 것들도 더 많이 풀게 될 거고요. 그리고 기출 문제는 저희 김영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자, 감히 촉중 합격이라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뭐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냐면 굉장히 유명한 전공 소족들을 다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화학의 3대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줌달하고 그다음에 브라운 그리고 옥스토비. 여기 레이먼드도 같이 제가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어차피 줌달하고 레이먼드는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줌달하고 브라운하고 옥스토비 요 세 가지 교재를 짬뽕 시켜가지고 하나의 교재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 이 일반화학의 3대장의 이 교재에서 가장 쉬운 부분부터 어려운 부분들까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수업을 다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교재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딸린 부가자료들이 있어요. 줌달이나 옥스톱이나 브라운, 레이먼드 다 교수용 테스트 뱅크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교수용 테스트 뱅크가 단원별 이제 추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교재들은 이제 단원별 뒤에 연습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데 요것들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뭡니까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추가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추가 문제들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냐면 물론 이제 제가 박사과정 때 대학에서 시간 강사도 잠시 했었지만 그렇지만 제가 그 학원 쪽으로 이제 나오고 나서 그렇게 해서 그 사이플러스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큰 이제 화학 출판사가 있습니다. 화학 이제 교재만 전문으로 다루는 굉장히 이제 큰 회사인데 거기랑 정식으로 계약을 맺어서 거기 있는 교재들을 제가 다 수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줌달 쳐보면 윤기세 뜰 거고 윤기세 쳐보면 줌달 뜹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식으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 교재를 바탕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재들의 테스트 뱅크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테스트 뱅크에 좋은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풀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학에도 이 자료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테스트 뱅크에서 좀 괜찮은 문제들은 실제로 기출 문제들로 이제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MDP 기출문제. MDP 기출문제를 똑같이 뺏겨서 쓰는 학교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 왜 거의 없다고 얘기하냐면 한두 문제 정도는 뺏겨서 쓰긴 합니다. 근데 완벽하게 똑같이 뺏기면 이게 걸리기 때문에 조금 약간 변형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게 너무나 극소수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MDP 기출문제를 당연히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작권법 위반이란 말이죠. 학교에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하면 정말 난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MDP 기출문제랑 똑같은 문제는 그냥 거의 안 나온다고 봐도 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MDP 기출문제를 왜 푸냐? MDP 기출문제 중에서 좋은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MDP 기출문제 이런 것들을 풀어봄으로 인해 가지고 이 문제풀이에 굉장히 도움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MDP 기출문제 중에서 편입에 굉장히 도움되는 좋은 문제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풉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별 기출문제. 이게 전부 다 이제 모든 이제 의학대의 기출문제들 다 복원해 놓은 거 이런 것들을 풀게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규 커리 내에서만 3,000문제 이상.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을 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갔을 때 거의 비슷한 문제 또는 똑같은 문제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전부 다 수업 시간에 했었던 거랑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영어 커리큘럼은 1, 2월 달에 기초, 그 다음에 3, 4에 일반화학 1, 2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1, 2월 달에 기초는요. 일반화학을 뭐 학교에서 제대로 배우지 않았다. 그 다음에 좀 약간 이제 굉장히 간단하게 배웠다. 또는 이제 일반화학을 배운 지 좀 오래됐다. 또는 이제 내가 고등학교 때 화학을 안 했다. 문과생이다. 이런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학생들은 1, 2월 달에 기초를 이제 가볍게 듣고 3, 4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 훨씬 더 일반화학을 받아들이기 쉬워요. 왜냐하면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여기가 가장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구간인데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내가 아까도 얘기했던 줌달, 브라운, 옥스토비 요 세 개의 교재를 짬뽕한 걸 가장 쉬운 내용부터 어려운 내용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내용 설명 다 하고 그리고 단원별 문제 풀이까지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화학 전범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갈 건데 이제 그 일반화학을 맨 처음에 화학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딱 이제 들어오면 그러면 굉장히 힘들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1, 2월 달에 베이스 깔고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요거 일반화학 전범위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히 공부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대학교에서 일반화학을 배운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일반화학을 배웠더라도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과정을 들어보세요. 나 이거 일반화학에서 안 배웠는데? 학교에서 안 배웠는데?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와, 이런 문제를 이렇게 이제 이 파트에서는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전적대가 연고대에 있는 학생들도 서울대에 있는 학생들도 이거 다시 한번 돌립니다. 학원 수업에 맞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뭔지 그리고 내가 빼먹고 간과하는 부분이 뭔지 이런 것들을 다시 새롭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일반화학 배웠다고 해서 끝나는 거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다시 들어보면 다시 듣길 잘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건 정말입니다. 자, 그리고 7, 8월 달에 일반화학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여기서 전공화학인 고급화학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이 고급화학은 필수입니다. 이거 안 하면 큰일 나요. 이러면 이거 안 하면 이제 뒤에 전공화학 다 날라가고 그 다음에 유기화학도 제대로 공부를 못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급화학은 유기에 대한 베이스를 깔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전공을 배우는 파트예요. 그래서 의학대에서는 완벽하게 필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9, 10월 달에 기출 예상 11, 12에 파이널 모의고사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단기 완성 같은 경우에는 7, 8월 달에 하게 되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재수생이 듣는 코스예요. 초시생은 절대 단기 완성 들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단기 완성은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했었던 핵심 내용만 이론만 빨리 진행하는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론만 쫙 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풀이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시생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풀이도 안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제대로 정리가 안 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단기 완성은 재수생들이 듣는 거.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요 과정이 이제 초시생들이 듣는 이론하고 문제풀이가 같이 이제 포함된 그런 이제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금방 얘기했지만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유기합성. 자, 요 같은 경우는 고급화학에서 배운 유기를 토대로 이렇게 해서 합성만 진행을 하는데요. 이렇게만 하셔도 충분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7월 달부터 결국은 고급화학에서 제가 기본 유기에 대한 베이스를 깔 거예요. 깔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8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인 합성을 시작하는데, 자, 우리가 원래는 이제 8월 달 커리큘럼이 없었어요. 작년에는.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넉 달 동안 이제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뭐 조금 약간 부담인 것 같아요. 좀 너무 급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피드백을 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8월 달부터 해가지고 베이스 한번 깔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유기합성 1, 2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 같은 경우는 8월 달은 이제 보통 연고대 같은 경우에도 이 8월 달에 요 수업을 듣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요즘 최근 들어가지고 연고대가 유기합성을 꽤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대비해가지고 8월 달에 좀 약간 간단하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이렇게 해가지고 유기합성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을 깔고 그 다음에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본격적인 유기합성 1, 2.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고급화학에서 배웠던 유기를 베이스 바탕으로 여기는 합성만 진행한다고 하시면 돼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론하고 문제풀이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12월 달까지 하면 MD 문제 다 풀 수 있다. MD 문제 다 풀 수 있으면 MD 문제보다 더 쉽게 나오는 게 편입 6이기 때문에 MD 문제 다 풀 수 있으면 그냥 끝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유기의 합성을 이렇게 커리큘럼을 짜놨는데 여러분들이 상반기부터 유기의 합성을 공부하시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반기만 하셔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기 합성을 상반기부터 하실 필요 없다. 그 시간에 일반화학이라든지 생물 복습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 영어를 따셔야 돼요. 의학대 같은 경우에는 토익 점수가 거의 만점 정도 수준 나와야 돼요. 약대는 거의 최저가 975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의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만점 수준이 나와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 토익 만점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반기 때는 영어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 때 들어와서 유기합성 공부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커리큘럼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의대나 약대나 똑같은 커리큘럼으로 진행합니다. 의대 쓰는 학생들도 약대를 쓰고 약대 쓰는 학생들도 의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커리큘럼으로 똑같이 하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약대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뭐 뭔가 더 많이 나온다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의대 시험지하고 약대 시험지가 결국은 똑같은데 그래서 당국대도 제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그게 의대 시험지랑 약대 시험지랑 치대 시험지가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동일한 시험으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뭐라고 해서 막 특별하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의대나 약대는 커리큘럼이 동일하게 이렇게 진행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렸던 요런 이제 기초 이론 그다음에 여기 기본 이론하고 그다음에 고급화학 하고 넘어가서 여기서 단원별 기출 그다음에 여기는 학교별 기출 요런 식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연고대하고 의학대가 구분이 돼서 문제풀이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유기합성 같은 경우에도 연고대 학생들은 안 들어가는데 의학대 학생들은 여기에 유기합성을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했다라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면 편입 들어가셔가지고 제 이름 클릭하시면 그러면 요 내용이 뜰 겁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이제 얘들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쫙 정리를 해 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제 페이지 들어가면 읽어보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고요. 특히나 파이널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현장 들어오셔가지고 많이 해요. 인강 듣다가도 정말 진짜 현강 들어와가지고 파이널 모의고사 많이 듣던데 그래서 요 파이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요때 이제 전체적으로 성적을 싹 다 매겨드립니다. 그래서 이때 저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강남에는 인원이 많아서 분반을 해가지고 2반, 그 다음에 신촌 이런 식으로 해서 총 이제 3반을 운영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 3반의 인원수가 거의 한 450명 정도? 그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이제 학생들 해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성적 쫙 매겨가지고 연고대 의학대 구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성적표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위치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지금 현장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450명이면 굉장히 이제 그 450명이 동시에 시험을 쳐가지고 똑같은 문제로 시험을 쳐가지고 결과를 본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그래서 시험을 본다면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몇 등이다 라고 한다면 이제 어느 정도 합격 당락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내가 얼마만큼의 위치에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가늠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파이널 모의고사에서는 이제 전체적인 성적표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고급화학은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유기화학 기본이라든지 분광학, 무기화학, 물리화학, 그 다음에 분석화학 같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 뭐 유기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약간의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이제 들어보지 못한 학생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뭐 이런 것까지 공부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했지만 공부를 하기만 하면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공부를 안 해서 몰라서 틀리는 거지 이 내용을 알고만 있으면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트는 전공이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물어보고 되게 쉽게 출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급화학을 공부만 해놓기만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보고 아 얘는 뭐다 바로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걸 공부를 아예 안 하게 되면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냥 틀리는. 그래서 나중에 갔을 때 여러분들은 이래요. 그러니까 합격권에 있는 학생들은 주로 틀리면 어디서 틀리냐면 일반학 계산에서 계산 실수로 틀립니다. 전공에서 이거 다 배웠기 때문에 이거 안 틀린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이제 거기 어디서 틀린다? 내가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일반학의 계산 문제에서 실수해가지고 틀리는데 그 실수를 적게 하는 사람이 합격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고급화학은 내가 이거 심심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기출문제로 다 나온 거. 그걸 이제 이쪽에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이거 해야 되겠다, 저거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매년 업데이트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게 고급화학이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거의 다 끝났네요. 자, 요거는 합격생. 자, 요거는 합격생 원래 데이터가 되게 많은데 어차피 제가 오늘 그 커리큘럼 영상을 되게 좀 길게 촬영을 할 거라서 그래서 요거는 최대한 줄였습니다. 궁금하시면 제 저기 페이지 가면 전체적인 이제 합격생 명단 연도별로 해서 쫙 정리해 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요거는 재작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때는 약대 편입이 없었었어요. 연고중이하고 의치한수 합격생이어서 229명. 요때 이제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한다면 고대 의대 3명 중에서 2명이 재학생이었었고 당국대 의대 5명 뽑는데 그중에 4명이 재학생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고 그리고 이게 작년이에요. 작년은 이제 약대 편입이 들어오면서 합격생 수가 더 늘었는데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합격생 수가 지금 좀 약간 줄었다 그죠? 이거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연고대 TO가 줄어버리는 바람에 전체적인 합격생 수는 줄었지만 의치한수 약 합격생은 훨씬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기면 편입 들어오고 나서 역대 기면 편입에서 합격시킨 학생 수는 총 923명입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합격생들을 배출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충분히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 더 플러스 되는 합격생 중에 한 명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전적대 크게 필요 없다.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받으면 전적대와 관계없이 충분히 1차 통과하고 거기서 면접 잘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적대가 낮다고 해서 여기는 안 될 거야.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요거는 강의 평가해 주는 겁니다. 학생들이 그렇게 해서 뭐 전체적으로 강의 평가 이건 주면 주는 대로 받는 건데 그래서 아직까지 기면 편입 들어오고 나서 불만족한다는 그런 표는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런 평가는 아직 안 받아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강의는 솔직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강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 열심히 굉장히 노력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합격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진짜 이론 구성이라든지 커리큘럼 구성 같은 걸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고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가 좋겠다, 저 문제가 좋겠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추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또 같이 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합격을 어떻게든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제가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제 유일한 커리어는 합격생입니다. 뭐 제가 뭐 기업체에 근무한다고 해가지고 막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뭐 이제 직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제가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10년 전에서도 저는 여전히 그냥 학원 강사였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더 많이 지난다고 해서 제가 직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 유일한 커리어가 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입니다. 합격하는 여러분들이거든요. 제가 합격생을 많이 배출해야 제 커리어도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는 합격생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를 믿고 여러분들이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더 많이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그만큼 많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셔서 꼭 합격을 하시라는 말이죠.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 그래서 앞으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궁금한 여러 가지 부분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Q&A 남겨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 Q&A에 조교 10명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10명이 달라붙어 있어요. 그 학생들이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또는 이제 뭐 한 날 뭐 질문이 많은 날은 막 2명, 3명씩 붙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을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때로는 좀 약간 답변이 곤란한 어려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같은 경우는 저도 같이 달라붙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답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드려요.
자, 그래서 현강에서도 마찬가지고 인강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은 이제 책임지고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만 꼼꼼히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갔을 때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어떻게 쓰는지 그런 영상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제가 이미 유튜브에 남겨놨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면접 자료 여러분들 공지사항 보시면 올려놨죠.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좀 더 업데이트 해가지고 좀 더 풍성하게 해서 또 다음 또 면접 자료 할 때 또 내년에 또 필요할 때 또 올려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딱 뭐만 하시면 되냐면 시험만 잘 치면 돼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도 어떻게 쓰는지 뭐도 어떻게 쓰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제공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정말 합격을 위해서 필요한 건 딱 여러분들이 치는 시험 점수란 말이죠. 자, 근데 제가 유일하게 못 해드리는 게 여러분들의 시험 점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셔서 시험만 잘 치시면 된다. 시험 점수만 제대로 확보해 놓으면 합격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여러 가지 부가적인 부분들은 제가 다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합격을 하기 위해서 딱 필요한 한 가지 시험 공부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은 제가 준비한 거 여기까지. 그리고 앞으로 수업 시간에 자주 볼 거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거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수업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